너무 뭔가 꿈은 큰데 열심히 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좀 부족한 것 같고 이게 뭐 학업뿐만이 아니라 뭐 대인 관계나 이런 거 여러 가지에 있어서도 그렇고 배우 할 일도 갑자기 생각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는데 그걸 좀 안 하거나 미루게 되는 경향도 좀 생각나는 것 같고 조금 포부만 너무 큰 게 아닌가 하는 예 조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미안해. 진짜 늦었지. 많이 기다렸어? 괜찮아. 이렇게 표정이 깜깜해. 표정 좀 풀어. 괜찮아, 괜찮아. 우리 어디 갈지. 윤호 씨에게는 친구가 제안한 식당이 그리 달갑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차마 거절은 못하고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너 저번에 그거 수업 요즘 어때? 할만해? 야, 진짜 말도 못해. 야, 부족한. 윤호 씨는 친구의 안부를 먼저 물어보고 일주일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열중합니다. 세 개? 너무 힘들어. 야, 그것만 힘든 줄 알아? 응원론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니, 임용고시 문제를 내가 지금 왜 푸냐고. 내 임용고시 볼 것도 아닌데. 힘들어서 어떡하겠냐. 졸업이면 또 졸업까지 얼마 안 남아서 부럽다. 너도 금방이야, 야. 잠깐만, 나 전화 좀 받아볼게. 그래? 여보세요? 네, 엄마. 저번에 필요하다고 했던 그 책상이요? 딱 맞는 거 찾았어요. 네, 괜찮아요. 뭐 안 도와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다 배송 오는데 뭐. 네, 알겠습니다. 네. 책상 하나를 살 때도 윤호 씨는 많은 시간과 고민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친구에게도 가족에게도 마음속 짐을 쉽게 털어놓지 못합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완벽한 관계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 결국 지금 얘기한 대로 자기 감정은 잘 드러내지 않고, 왜냐면 이게 또 서로에게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최대한 남들에게 잘해주려고 하겠죠. 이게 사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되면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인정받을 수 없어. 라는 비합리적인 신념에 기반한 이런 완벽주의 성향에서의 대인관계인데, 사실 우리가 이게 각각 무슨 학업이 다르고 또 대인관계가 다른 게 아니고 이런 완벽주의적인 비합리적 신념 때문에 갖고 있는 어떤 그 아웃풋으로서 이런 학업 문제, 성과, 또 대인관계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좀 나타날 수 있고요. 이게 그냥 한두 번 나타나고 없어지면 모르겠지만 일관성 있게 역기능적인 모습을 보이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뭐 친구나 가족이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제 생활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게 되게 힘들고 친구한테도 무슨 일이 있어도 얘기할 때 좀 다른 데로 빠지게 되는 것 같고 가족 앞에서는 특히 항상 똑같고 뭐 기대를 너무 많이 받고 자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뭐든지 나 혼자 씩씩하게 해내야 된다라는 압박감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서 남들에게 기대기가 더 힘든 것 같고 또 웃긴 게 저는 뭐 남들 힘든 얘기하는 거 들어주는 걸 되게 좋아하고 재밌어 하거든요. 근데 또 주변 애들이 무슨 고민 같은 걸 얘기하면은 저는 전혀 싫어지지가 않는데 또 제가 힘든 얘기를 할 때는 상대가 좀 싫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아니면 뭐 사랑받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남들한테 좀 징징거린다는 느낌이 드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좀 남들에게 징징거려가지고 조금 얘가 오히려 힘들어하지 않을까 하면서 조금 다른 데로 빠지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된 이유가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뭐 슬프거나 힘들거나 그런 걸 표현을 했을 때 조금 비난이나 처벌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 옛날에 관계에서요? 네? 가족 관계에서요? 네, 가족 관계나 친구 관계에서도 좀 고민을 털어놨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걸 듣다 보니까 답답해서 더 안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안 좋은 일이나 그런 걸 얘기를 했을 때 조금 제 탓으로 돌려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 생각나는 거는 진짜 옛날에 어릴 때 무슨 미술 외부 활동에서 상을 받았었는데 그거를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너 왜 공부 안 하고 그런 걸 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듣기도 했어가지고 그런 얘기도 듣다 보니까 이렇게 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계획을 세웠던 걸까요? 아직 끝내지 못한 계획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집에 도착한 윤호 씨. 남은 일들을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까마득한지 의미 없는 웹서핑만 계속합니다. 갑자기 자세를 고쳐 앉는 윤호 씨. 무슨 일일까요? 아까 전화했던 내용이 떠올랐는지 가구 배치에 대해 고민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밤이 깊어갑니다. 비합리적 신념이라는 게 나는 뭐뭐 꼭 해야 된다. 못하면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식의 신념들이 계속 자기를 얽어매는 거죠.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이게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또 그렇게 잘 되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버틸 수 있다. 이런 경험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조언을 또 받아야 돼요. 이 객관적으로 자기가 나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나는 꼭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혹시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지, 이런 조언도 좀 받고, 조금 더 필요하시면 뭐 체계적인 상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비합리적 신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기가 성찰하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진짜 완벽하게 꽉꽉 채워서 보내지 못하면 되게 불안하고 잠들기 힘들고, 그래서 더 자기 전에 의미 없는 웹서핑이나 SNS를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 상황을 해결해 주지 못할 거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오히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못 자고 불안해지고 다음날 일정이 차질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조금 더 막 이제 결국엔 더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현타도 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악순환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계획을 끝내지 못했어. 그래서 불안해서 막 잠이 들지 못하고 결국 의미 없는 웹서핑만 하고, 그런데 웹서핑을 하다가 또 늦게 잠들어. 그러면 다음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또 계획을 다 못 끝내고 계속 이런 악순환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 지금 오늘 짜놓은 계획이 애초에 무리였다, 힘들었다라는 걸 조금 인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인정하기가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내가 더 힘냈으면, 내가 더 시간 배분 잘해서 했으면은 됐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조금 더 내가 분발했어야지 조금. 그래서 계획 자체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를 찾기보다는 그냥 내가 좀 게을러서 좀 자기 비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서울대생들은 다들 이제 열심히 살잖아요. 다들 이 정도로는 압박을 받고 불행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사회적인 시선이나 기대들 때문에 자기가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떠안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런 갈등이 있을 때 갈등 상황을 조금 이제 거기서 일단 벗어나려고 그러고, 뭐 환경이나 그 갈등의 원인이 되는 사람이나 그런 것들이랑 대화를 하거나 풀어보려고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자기 스스로한테 문제를 찾아서 내가 더 잘해야지, 그리고 자기가 떠안고 가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자기를 채찍질하게 되고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주위에 보면은
엄청 열심히 산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정도로 뭐 힘들어 한다거나 아니면은 징징댄다고 해야 되나? 조금 가끔은 이제 견디기가 힘든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이제 징징댄다거나 조금 내가 너무 약한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문제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 그래서 내가 이러고 있을 때 남들은 조금 더 노력하고 더 앞서 나가려고 하고 그런 압박감이나 부담감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냥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다 힘들 것 같아요. 다들 자기 고민이 있을 거고 다들 이렇게 힘들어 할 거고 그렇지 않나요? 네, 우선 완벽주의는 타고나는 어떤 유전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주로 어릴 적의 영향에 의해서 청소년기 때 가지고 있게 되면 성인이 된 이후에는 이미 성격처럼 굳어지는 그러한 일종의 경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경쟁주의 사회다, 나는 완벽해야겠다라고 결심할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보다는 주로 어릴 적에 있었던 중요한 대상들이 어떤 메시지를 던졌는지가 중요한 영향으로 이렇게 행사가 됩니다. 개인적인 또 사회적인 관심사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영역 특징적이다, 도메인 스페시픽하다라는 완벽주의가 발휘가 될 수 있는데요. 어떤 특정 영역을 만났을 때 더욱 완벽주의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은 아무래도 커리어 빌딩이나 진로를 개발하는 그 면에 완벽주의적이 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제가 많이 체감하는 건 이 외모 관리에 대한 완벽주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사실 운동한다고 하면 잘하는 일인데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면이 이렇게 운동에 열중하고 식단 관리를 마치 프로 선수처럼 하실 때 나의 초점이 정말 그 자기 관리 능력을 높이는 건지 혹은 어떤 무결점의 완벽한 몸매를 보여야 한다라는 강박인지 그 초점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서울대학교 안에서 독특하게 느껴지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이거를 작은 물고기 큰 연못, 큰 물고기 작은 연못 현상 뭐 이런 거 아시세요? 서울대학교 들어온 학생들 많은 절대 다수의 학생들이 고등학교까지는 조그만 연못의 큰 물고기였습니다. 자기가 사실은 만들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학교를 딱 서울대학교를 들어오다 보니까 이건 너무 큰 호수고 큰 연못이에요. 자기가 너무 작게 느껴집니다. 옆에 너무 큰 물고기들이 많은 거예요. 사실 서울대학교라는 큰 호수, 우리가 말하는 이 빅 파운드 안에 있는 스몰 피쉬로서의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완벽주의 성향에 엮이는적인 부분, 비합리적 신념과 이렇게 엮이면은 조금 더 독특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 부분은 서울대학교 안에서 학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발견되는 것 중 일부 성향이긴 합니다. 내가 얼마나 작은 물고기인가, 그래서 내가 가치감에 대해서, 자기 자존감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이런 경우가 종종 발견이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 사회가 바뀌지 않는 이상 완벽주의자는 행복해질 수 없는 걸까요? 우리를 완벽주의자로 길러낸 사회에서 완벽주의자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우선 그 성인이 된 이후에
완벽주의자가 갑자기 아니게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어릴 적부터 시작돼서 청소년기에 걸쳐서 고수되어 왔던 경향이어서 한순간에 탈바꿈 되기가 어렵고요. 또 관련해서 이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님께서 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A에서 B로 바뀌는 게 아니라 A의 상태에서 A-의 확장 팩을 추가해 나가는 거다. 그래서 변화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직장인 61.3% 과반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완벽주의 때문에 괴로운데 일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 말은 이 완벽주의 안에 뭔가의 장점이 있다는 건데요. 완벽주의 연구를 했을 때 그것은 분명 어떤 것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에너지이고 자기를 더 나은 사람으로 자기를 고양하고 싶은 강렬한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절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없애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어떤 그 자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 4명의 완벽주의자 책에서는 완벽주의를 활용하는 사람, 그 행복한 완벽주의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기술을 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완벽주의를 조절할 수 있느냐, 나의 컨디션과 의향,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할 거냐, 이 조절이 가능한지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점이 저희가 책을 쓰기 전에 설문조사를 한국인 20대에서 60세까지 진행을 했더니 이 행복한 완벽주의자는 대부분 50대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인생의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의미고 이게 행복할 수 있는 완벽주의자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경험에 의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여서 어떤 조절하기 위한 기술과 전략을 익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책을 쓰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 그래서 20대에서 60세까지 한국인에게 대응할 수 있는 완벽주의자 유형을 발견을 했습니다. 특징에 따라서 이름을 붙였더니 인정 추구형, 그리고 막판 스포트형, 안전지향형, 성장지향형 이렇게 4가지로 크게 나뉠 수 있었는데요. 그 앞서서 꾸물거림증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막판 스포트형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루는 완벽주의자는 일단 우울해질 그 위험이 다른 유형에 비해서 좀 더 큽니다. 그래서 이 조절을 해가지고 성공 경험을 쌓고 낮아졌던 자기 효능감을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실제로 일을 미루다 보면 자신의 역량만큼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루다가 절대적인 시간을 많이 할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응용행동 분석이라는 심리 분야에서 방법을 차용해서 연습을 해볼 수 있는데요. 평소에 이제 무의식적이어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특히 잘 해내고 싶은 중요한 일을 맡게 됐을 때 그거를 미루면서 하는 딴짓 전형적인 행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단은 책상에 앉아요. 해야 한다는 걸 아니까. 근데 이 부담감과 이 불안감을 느끼다 보면 점점점 자세가 무너지면서 어디 편안한 데 가서 눕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귀여운 영상을 하나만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추천 영상이 뜨잖아요. 그럼 그거를 한 3-4개 봅니다. 그럼 누워있으니까 잠이 오고 낮잠을 한숨 자고 이런 식으로 특정한 개인마다 전형적인 체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 연쇄된 고리들 중에 하나의 고리를 일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고리로 바꾸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체인을 끊는다, 습관에서 탈출한다, 이스케이프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이 새로운 고리가
반드시 일하는 것과 직접 관련된 명확한 행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고리를 끊어줘야 될까? 이건 역시 본인이 하고 있을 때 즉각 눈치챌 수 있는 딱 그 특정한 행동. 예를 들어서 그 비디오 SNS 어플을 클릭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나 감정은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없어서 명확한 행동으로 정하시고요. 이렇게 딱 클릭하려고 할 때 이거는 연습을 할수록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걸 대신해서 일과 직접 관련된 메모장 어플을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갔으면 해야 될 일을 그 안에 상세 과업들을 생각나는 대로 쭉 적어보고 그걸 속으로 혹은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니다. 그 연습이 되면 우리가 귀여운 고양이 영상을 보다가 책상으로 다시 가서 일하는 건 어렵지만 과업을 정리해서 일이 어떻게 되어야 하나 생각을 하다가 책상으로 가는 건 쉽습니다. 이 연습을 이 꾸물거림증이 올라올 때마다 상황에 맞게 하시다 보면 점점 더 쉬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고 그런 미루는 습관도 서서히 극복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본인에 대한 이런 혼잣말들을 좀 더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재평가로서 다시 한번 되뇌일 수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결국 본인이 견딜 수 있게 다시 만들고 그 다음에 어려운 부분은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생각들을 하시면 좋겠다. 결국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버틸 수 있는 여러 가지 힘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요성을 느낀 이상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전략을 배우는 건 이 서울대학교 학생분들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대학생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완벽주의의 그 안에는 사실은 정말 잘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원천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전략들을 익히셔서 행복한 완벽주의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을 실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컷하겠습니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시간 진짜. 제가 잘했는지 살짝 모르겠네요. 왜요? 잘하셨는데. 근데 이렇게 조금 뭐라 해야 되지? 게으르고 미루고 하는 거를 좀 날 것처럼 보여드려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괜찮아요. 그것도 다 완벽주의자라서 그런 거예요. 사실 저희 눈에는 그렇게 전혀 게을러 보이지 않으세요, 진짜. 잘했습니다, 진짜. 진짜 운동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